오늘 진행을 맡고 있는 어윤재라고 합니다. 벌써 200분이 넘으셨네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오셔가지고, 어떻게? 문자도 많이 안 보냈는데. 진짜 이번에 안 보냈는데, 어, 네. 자,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뜨거운, 관심이, 와, 역시 캣컷이 대세기는 한가 봐요. 캡컷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영상 편집하면요, 캡컷 추천합니다 해서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요즘에 오프라인 강의 때 쭉 설명드리면서 캡컷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오늘 여러분들 캡컷 영상 편집 주제로 우리 김미영 강사님께서 아주 알차고 실전 중심의 무료 특강을 준비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초보자분들도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채팅방에 그것도 남겨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캡컷 프로그램도 한번 설치해 보시고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름 공모전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채팅방에 여기 줌, 줌 채팅을 통해 가지고 강의 자료라든지 그 관련된 것들을 자료를 주게 되면 나중에는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방을 하나 따로 만들 거예요. 그 방을 만들어서 그 방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방 이름을 뭘로 할까? 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오픈 클래스부터 배워서 남주자 모여라 꿈동산도 나오고요. 미어캣 클래스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의견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의견들이 6번 정말 많네요. 네. 조용호 가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어, 그 릴레이 쓰셨길래 바로 이 강의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00분이 더 훨씬 넘었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픈 채팅방은 강의 중에 제가 만들어서 한번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미방, 와, 어미라는 이름도 이쁜데요. 네, 네. 자, 제가 한번, 어버사님 중요한 게 지금 방이 만들어져야 자료가 바로 올라와요. 그러게요. 네네. 이름은 방, 차후에 공모를 하는 걸로 그 방에서. 알겠습니다. 방은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해 주실 우리 김명쌤을 큰 박수로 여러분들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777 남기면서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칠칠칠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오늘, 아까 어버사님이 또 잠깐 말씀했듯이, 저희는 오늘 그냥 줌 링크 그 신청하신 분들, 그리고 그냥 우리 멤버님들한테만 이렇게 문자 보내고 알차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240분이 넘게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최대한 우리 대표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제가 이 캣컷을 준비하게 된 것은요. 사실 제 주변에 영상을 좀 배웠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분들이 그냥 컷 편집하고 자막만 넣는 형태로 편집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되게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도 하나 있고요. 제가 지금 무료 특강을 진행하는 게요, 박사님. 2월 달인가? 하고 지금 한 번도 안 했어요. 제 스스로의 무료 특강을. 네, 본의 아니게 저희가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 평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네, 부득이하게 제가 무료 특강을 진행을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오늘부터 이제 조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제가 저희 멤버님들한테 개강을 하겠다는 것도 개강도 못했고, 막 이런 부분도 있어서 죄송한 마음도, 네, 더불어서 이 강좌를, 네, 개설하게 됐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섭 대표님 홈페이지 버전 설치와 파일 올려주신 것과 다른 게 있을까요? 자,
그거는 제가 일단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압축 파일로 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자,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쪽은요, 사실 우리가 그냥 간단한, 아주 간단한 이론하는 동안에요, 우리 대표님들이 설치를 조금 해주시는데요. 먼저 로그 아웃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캡컷, 인터넷 웹용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을 때는요,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게 안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로그인 되어 있는 분들은 로그 아웃 시켜주시거나 또는 제가 지금 보내드린 것을 압축을 풀어서 설치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캣컷 예전에 저는요, 사실 프리미어나 이런 애들을 쓰다 보니까 캣컷은 작년까지만 해도요, 캣컷 좀 불편한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얘가 정말 많이 바뀌고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너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요, 프리미어가 왜 써? 저 스스로도요. 애프터 이펙트 안 써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 대표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까지 조금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편집 도구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라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거 쓰시나요, 우리 대표님들? 나는 캡컷을 한 번이라도 써봤다, 일단. 네, 1번. 그 다음에 나는 캡컷을 네네, 1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부루를 많이 또 쓰시는 것 같아요. 그죠? 부루. 네, 부루도 계십니다. 네. 보통 요즘 오픈톡방에서는 캡컷 아니면 부루를 많이 사용을 하긴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부루 같은 경우는 AI로 어떤 간단한 컨텐츠를 만들 때는 부루로 쓰는 게 좋지만 내가 촬영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편집을 할 때는 아무래도 캡컷이 훨씬 더 편하긴 합니다. 그죠? 자, 당연히 이곳에 계신 분들은 프리미어 프로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애프터 이펙트도 사용하시는 분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영화 감독님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영화를 하시는 분들도요, 네, 캡컷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제가 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네, 대표님이 계세요. 그 대표님한테 캡컷을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프리미어에 쓰지 말아야 되겠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좋아졌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고요. 자, 오늘 특강을 맡은 쉐어 클래스 미영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니까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미영쌤을 나는 안다. 네, 2번. 나는 미영쌤을 처음 봤다. 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번도, 3번 많아요. 네, 많습니다. 제가 진짜 특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어버스님? 3번 엄청나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대표님들. 활동을 조금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러면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 석사를 졸업을 했고요. 디자인 사업을 한 9년 정도 디자인 사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26살 때부터 강의를 시작해서요. 강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2010년부터 더 좋은 컴퓨터 아카데미 전주지점 대표이사로 직업훈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도 하지만 디자인 일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NCS 학인 강사로 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 자격증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압축 파일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할게요. 네, 설명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네, 우리 대표님들 수익화의 필수 영상 편집입니다. 아마 오픈톡방에서는 요즘 AI 영상 제작,
뭐 편집이 필요 없고 텍스트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상은 AI로 만든 영상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접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영상 편집은 이제 필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일단 영상 편집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캡컷을 조금 잘 쓰려면 일단 인터페이스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부분도 간단하게 좀 친해지자 이런 의미로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는 효과나 이런 거 시간도 없고 사진만 있어 이런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활용해서 고수처럼 내 거 영상을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그죠? 네. 전문가 따라잡기입니다. 전문가 따라잡기.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던 것 또는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영상 편집 기초 다지기입니다. 자, 일단은 영상을 편집을 하실 때는요, 기초적인 용어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용어로 해서 일단은 우리 대표님들이 화소라는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화소. 자, 화소라는 것은요, 우리 실질적으로 어떤 이미지나 영상 한 프레임 씬을 쭉 확대해서 이렇게 키우면은요, 요런 사각형, 요런 모양이 생깁니다. 자, 이런 사각형을 그래픽 쪽에서는 픽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영상에서는 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소. 그래서 우리는 화소는 픽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대표님들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설치 안 된 대표님들만 설치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소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화소수는요, 가로 화소 곱하기 세로 화소를 우리가 화소수라고 하고요. 화소수는 아무래도 화소수가 이렇게 클수록 영상의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겠죠. 그 대신 화소수가 높으면 그만큼 용량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네요. 해상도라는 게 있어요. 해상도. 자, 우리가 화소 이런 거는 잘 모르시더라도 해상도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그래픽 쪽에서 해상도와 영상에서의 해상도는 약간 다르대요. 자, 영상에서의 해상도는요, 영상 화면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SD 사이즈였어요. SD 방식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서 4대3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요런 사이즈를 우리가 SD 사이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HD 사이즈는요. 16대9 즉 지금 우리 대표님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 비율 이게 HD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HD는요. 1280에 720 사이즈를 우리가 HD 사이즈라고 하고요. 지금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풀 HD 사이즈라는 게 있죠. 자, 풀 HD 사이즈는 1920에 1080 사이즈를 우리가 풀 HD 사이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영상에서 이제 4K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죠. 4K. 그죠? 자, 이 4K는 뭐냐? 우리가 풀 HD 사이즈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요. 4K는 이 풀 HD 사이즈가 몇 개가 붙어 있는 거다? 네, 4개가 붙어 있는 게 우리가 4K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화소수도 많겠죠. 그죠? 그래서 4K는 3840에 2160이 우리가 4K고 유튜브에서는 요즘 4K 영상을 알고리즘에서 조금 노출을 많이 시켜준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300명인가요, 박사님? 이런, 네. 신지연 대표님 지금 화면이 공유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걸까요?
대표님 위에 한번 이렇게 딱딱 눌러보세요. 딱딱 지금 나가시면 큰일 나요. 이제 못 들어오십니다. 김명주 대표님 여기에 계신가요? 잠시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4K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4K로 작업을 하면 용량이 크기 때문에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프레임. 네, 프레임. 자, 이 프레임은 정지된 이미지 한 장을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는 영상을 만들 때도요, 한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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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프레임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이 모인 것, 즉 1초에 몇 장의 프레임, 이미지를 보여주냐, 이것을 우리가 프레임 레이트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단위는 FPS로 사용을 합니다. FPS. 그래서 초당 프레임 수를 우리가 프레임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프레임 레이트는요, 자, 전송 방식에 따라서 NTSC 전송 방식과 펄 방식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NTSC 방송이다 보니, 네, 30프레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유럽이나 북한이나 중국, 얘네들은 펄 전송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25프레임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님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프레임이라는 개념과 프레임 레이트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대표님들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할 때 내 휴대폰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요 상단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9:16 또는 풀 HD 이런 표시가 있을 겁니다. 자, 얘는 뭐예요? 화면 비율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내가 9:16 쇼츠 형태로 할 거냐, 또는, 네, 그러니까 풀 HD 사이즈로 할 거냐, 또는 1:1 사이즈로 할 거냐,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풀 HD랑 같이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있어요. 즉, 내가 1초에 24장의 이미지를 찍을 거냐, 1초에 60장의 이미지를 찍을 거냐, 이렇게 해서 프레임 레이트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진을 그러니까 영상을 찍으실 때도 사이즈는 풀 HD로 놓고, 네, 그 다음에 프레임 레이트를 일반적으로는 30프레임으로 놓고 찍겠죠. 자, 울트라. 오, 화질이 좋은 게 좋대. 울트라로 놓고 찍다 보면은요, 내 거 컴퓨터 용량이, 아니, 그 스마트폰 용량이 꽉 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선택해서 촬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그냥 팁. 자,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을 할 때요, 그리드가 조금 보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왜 얘가 여기로 갔죠? 설정을 클릭하시고 나서 카메라 설정해 보시면 촬영 가이드를 이렇게 켜주시면은요, 요런 그리드 선이 나온대요. 그래서 요것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부. 네, 파트 02 캡컷 설치 및 구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캡컷은 크게 3가지가 있죠. 네,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 모바일 휴대폰에서 할 수 있는 모바일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하는 웹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하는 PC 버전이 있습니다. 그죠? 자, PC 버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PC 버전을 할 거고요. 내가 이동을 하면서 편하게 편집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모바일 버전을 권장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설치는요, 이렇게 캡컷 사이트로 가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외부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로그아웃을 시킨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통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지금 줌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줌이 은근히 인터넷 용량을 좀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설치가 완료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바일에서는요, 스마트 스토어, 네, 거기 플레이에서, 네, 캡컷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기를 통해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얘가요, 뭐가 있냐면, 저는 사실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계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계정이 여러 개. 그래서 A 계정에서 네, 로그인을 모바일에서 했다가 B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려고 할 때는요, 설치를, 네, 삭제를 하신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계정을 여러 개를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네, 계정 그 변경이 있긴 한데요. 그것은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구글 계정 A, 구글 계정 B 이것을 변경하는 게 아닙니다. 로그인 방식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당 네, 따로따로 네, 로그인 할 때는 모바일에서는 설치된 것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해야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생년월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너뛰기 하고, 그리고 나서, 네,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광고창이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자, 이 광고창도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설정으로 가셔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정은 내 거 여기 나에 들어가셔서, 네, 설정으로 가셔서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캡컷은 PC 데스크탑에서 구독을 하시면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제가 이게 3일 전인가? 네. 3일 전에 제가 요거를 네, 캡처를 했고요. 일단 스탠다드가 있는데요. 이 스탠다드는요. 실수를 조금 많이 하십니다. 이거 저렴하네 라고 해서 구매를 하시면은요. 얘는 모바일하고 웹만 가능해요. 스탠다드는. 그래서 혹시라도 구매를 하실 때는 내가 PC 데스크탑에서도 쓸 거다라고 하면은 프로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프로로. 그래서 프로로 가입을 하는 게 지금 보면 첫 달은 네,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네, 금액이 네, 올라갑니다. 19만 원 정도, 아니 19만 원? 네, 19,000원 정도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19,8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달은 4,000원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팀이 있어요. 팀. 자, 팀이 있는데요. 팀은 네, 2세트 이상을 우리가 팀이라고 하는데요. 요 세트가 희한하게 5개 시트까지는 가격이 좀 착해요. 착한데 7개가 되는 순간 가격이 오히려 올라갑니다. 희한하게. 그리고 이 팀은요, 우리가 캔바라든지 이런 팀하고는 조금 달라요. 내가 팀으로 해서 저하고 예를 들어서 어박사님이 팀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제가 하는 프로젝트를 어박사님이 다 볼 수가 있어요. 팀은 그 개념입니다. 계정을 따로따로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쓴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작업하는 것조차도 어박사님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이 조금 저렴하긴 한데 11,000원 정도 아마 그 정도 네, 두 개에 23,900원 정도 하기 때문에요. 네, 팀이 착하지만 그런 불편함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번 로그인을 해볼 건데요. 자, 캡컷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대표님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초보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다른 계정으로 되어 있었군요. 자, 로그아웃을 시켜볼 거예요. 자, 로그아웃은 여기를 눌러주시고요. 캡컷 실행하고, 그리고 로그아웃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아웃 시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로그인을 하실 때는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계정이, 여기 이제 본 계정이에요, 제 거. 자, 본 계정을 이렇게 마지막 인터넷을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자, 얘를 땅, 여기 로그인을 딱 누르시면은요, 구글로 로그인 버튼이 나오죠. 자, 구글로 로그인 얘를 딱 누르시면은요, 지금 조금 전에 열어놓은
그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얘로 로그인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대표님들 요즘 공동 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은근히 많이 쓰고 여러 계정을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계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계정으로 넘어가서 얘가 상위에 있어요. 요게. 자, 그 상태에서 로그인 버튼을 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요. 자, 구글로 로그인 그랬을 때, 자, 요게 뜨는 거 보이시죠? 제 메인 계정이 아니라.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계정을 정확하게 메인 계정과 서브 계정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로그인 해야 되는 계정을 항상 이렇게 위에다가 먼저 띄워놓고, 자, 이렇게 띄워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해주시는 게 가장 편하게 로그인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어떤 경우는요, 다른 사람 계정으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래서, 네, 쉐어 클래스 눌러셨고요. 그 다음에 계속, 그리고 캡컷 열기. 이렇게 하시면은요, 자, 이렇게 본 계정으로 로그인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로그인 하실 때 내 거 계정으로 로그인이 잘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독을 하신 분들은요, 여기 보면 프로젝트 동기화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 동기화. 자, 이 동기화를 눌러주시면은요, 내가 집에서 작업한 것을 사무실에서 로그인해서 동기화해가지고 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요, 결제하지 마세요. 결제하지 마세요. 네, 7일 동안은 무료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들. 7일 동안 무료로 쓸 수 있고요. 요즘 살짝 안 되긴 하는데,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유료로 쓰는 부분이 조금 힘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그거는 이따 봐서 요즘 조금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시간 되면 알려드리고요. 일단 7일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우리가 구글 계정 여러 개면은요, 또 이렇게 조금 전에 갈아타는 거 알려드렸죠? 그죠? 네. 아, 프로 혜택이 3일 후 만료됩니다. 그러면은, 구매를 하셨었나 보네요, 대표님. 아, 지금 7일이 지났어요. 단톡방 승인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죠? 어버서님? 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 금방 다시, 올린 거. 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대표님들, 일단, 지금, 자, 보세요. 내가 로그인 했더니 만료가 됐대. 또는 3일밖에 안 남았대. 7일이 지났대. 무료 쓸 수 있는 거 끝났다고 하시는 대표님들은요. 자, 일단 무엇을 해요? 자, 여기 눌러서 로그 아웃부터 해주세요. 자, 로그 아웃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한다? 네. 우리 구글 계정 하나를 더 만드는 겁니다. 자, 구글 계정 만드는 건 자, 인터넷 창에서 오른쪽 상단 눌러주시고요. 저는 워낙 많아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은요. 요거 있죠. 크롬 프로필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크롬 프로필 추가. 얘를 누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할까요? 딱 누르고 자, 크롬 프로필 추가 눌러주시고요. 여기 보면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죠. 로그인. 자, 로그인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계정 만들기를 해주시면 돼요. 계정 만들기. 자, 계정 만들기를 딱 눌러주시고 자, 개인용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규로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 신규로 하나 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들 잘 하실 거니까 여기까지만 설명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규로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하면은요. 뭐가 안 했을까요? 네. 자, 요거 그냥 할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로그인 하고자 하는 신규로 가입한 구글 계정 얘를 이렇게 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그인 그리고 여기 구글로 로그인 딱 눌러주시면 신규로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랐나요? 천천히. 네, 다시 한번.
자, 지금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대표님들 조금 전에 어박사님이 우리 조금 이따 실습 자료 올려드릴, 네, 오픈톡방 팀 채팅방 입장 부탁드리는 겸해서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크롬 프로필 추가입니다. 크롬 프로필 추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계정 없이 계속. 죄송합니다. 다른 거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다시. 자, 프로필 추가, 로그인, 그리고 계정 만들기. 계정 만들기. 그 다음에 개인용. 그죠.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름이랑 해서, 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네. 자, 지금 가입한 녀석을 위에다가 올려주신 다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로그인 해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다시 로그인 할게요. 자, 그러면은, 네. 기업 실무과정 설명은 어렵나요?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쵸. 벌써 9시 40분이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 우리가 항상 영상은 가장 먼저 만드는 거는 프로젝트 만들기입니다. 자,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요런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얘네들은요, 우리가 메뉴라고 얘기합니다. 메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브 메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상세 메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영상을 편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영상 소스를 여기에 가져오셔야 돼요. 자,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자, 또는 자, 이제 영상이 들어갑니다. 자, 제가 지금 요 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동물나라 1과 동물나라 2라는 애를 자, 지금 얘를 요렇게 가져올 거예요. 자, 요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 얘 가져오기의 미디어는요, 내가 가져온 영상들이나 오디오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이 미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미디어도요. 자, 우리 얘를 딱 클릭하시면요. 여기 미리 보기에서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요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미디어가 이렇게 아이콘으로 볼 거냐, 목록 형태로 볼 거냐,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를 딱 누르시면, 자, 이렇게 목록 형태로 보여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눌렀어요? 자, 여기를 누르면.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상 편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곳입니다. 얘는 우리가 타임라인이라고 해요. 자, 타임라인은 실질적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라인에 영상을 배치하는 것은요, 해당된 영상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드래그 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얘는 우리가 재생 헤드라고 해요. 자, 재생 헤드 역할은 뭐냐? 아까 제가 프레임이라는 말씀 드렸죠. 프레임. 그죠? 자, 이 프레임은 정지된 이미지 한 장을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고, 자, 재생 헤드를 제가, 요렇게 해서 이미, 네, 씬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이미 여기로. 자, 그랬을 때는 보시면 이곳에 지금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자, 00000100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다? 지금 현재 내가 1초, 하필이면 딱 1초짜리에다 올렸네요. 그죠? 자, 1초 지점에 정지된 프레임이 이 미리 보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즉, 재생헤드 위치에 있는 이미지가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을 실행할 때는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영상이 실행이 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영상이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가져오는 것은 얘를 가져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얘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주면 타임라인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읽을 때는요, 요거 타임 코드를 읽을 때는요, 첫 번째가 시, 분, 초, 마지막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여기가. 그래서 1초 3프레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초 3프레임. 자, 여기까지,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1초 3프레임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도구를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기본 도구는요. 첫 번째는 선택 도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클립을 이렇게 선택해서 움직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얘를 딱 눌러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이렇게 분할, 그 다음에 왼쪽 방향 선택, 오른쪽 방향 선택, 이런 애들이 서브 도구들이 이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선택 도구를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얘는요. 자르기 도구예요. 자르기 도구.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원숭이 부분을 없애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실행시키고 방향키 왼쪽 거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재생헤드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자, 원숭이가 시작하는 부분은 원숭이 프레임 이미지가 보이는 곳에서 자르기 가위로 싹둑 자르는 거겠죠. 자르기를 딱 눌러주시고요.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원숭이만 자를 거니까 원숭이 보이는 그 다음에다가 재생헤드를 놓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앞은 원숭이가 보이는 거, 뒤는 원숭이가 보이는 그 다음에다가. 자, 그리고 자르기. 즉 재생헤드 위치에서 커트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잘랐어요. 그러면 이 클립이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선택하고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르고 지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차이는요. 이쪽이 희미하죠. 왼쪽이 희미하고 오른쪽이 희미하네요. 자, 얘는 재생헤드 위치에서 지금 재생헤드가 여기 있네요. 여기 부분. 이 부분 자른 이 부분을 날려주는 겁니다. 자, 단축키는 QW예요. QW가 짝꿍이죠. 우리 키보드에 보면. 그죠? 자, Q 당연히 영어로 놓고 Q 이렇게 하면은 왼쪽이 잘 날아갔고요. 자, 여기다 놓고 W를 눌러볼게요. 자, W 그러면은 요 오른쪽 부분이 싹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유료 것들도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대표님들. 오늘 유료 거. 무료만으로는 이제 간단한 컷 편집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조금 고급 재미난 거는 유료를 쓰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자, 근데 이 영상은 특이한 게 뭐냐면요. 자, 보세요. 제가 다 지웠고요. 다시 클립 가져올게요. 자, 얘 앞쪽 날렸고요. 임의로 뒤쪽도 잘랐습니다. 그죠? 그러면은요, 영상은 이만큼이 남아있지만 다시 이렇게 살려줄 수가 있대요. 꾹 클립 끝에서 눌러서 이렇게. 또 다르게는 트리밍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트리밍. 네, 우리 실질적으로 뒤가 아니라 여기가 앞부분이거든요. 앞부분이나 뒷부분을 이렇게 트리밍을 해서 딱 자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가 있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목록으로 놨을 때요. 목록으로 놨을 때, 자, 제가 얘를 클립을 선택하고 실행을 시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원숭이 있죠. 자, 원숭이가 보이는 이 부분에서 인점이라고 하거든요. 시작점 I를 누를 거예요. I. 인점 I를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뭘 한다? 얘를 자, I를 눌렀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냥 여기 원숭이 다음에다 놓고 영어 O를 누를 거예요. 아웃점 O. 그러면은요, 이렇게 클립이 잘린 것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를 이렇게 그냥 가져올 수가 있어요. 원숭이만 가져와졌죠.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얘를 가져와서 잠깐 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구간을 그냥 임의로 해볼까요? 자, 임의로. 자, 여기에서 이 부분 I, 그 다음에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추고 O, 그 다음에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좋은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예를 들어서 편집을 했어요. 요거는, 자, 요거 없앨 때는 더블 클릭하면 없애집니다.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없앴고요. 자, 얘를 가져왔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이미의 이 공간만, 여기만 내보내기를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도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도, 자, I, 그리고 나서 나는 요만큼만 내보내고 싶어. O. 이렇게 구간 설정을 하신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면은요, 이 부분만 내보내기가 돼요. 근데 의외로 이걸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자르고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이렇게 내보내기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종료점, 인점, 아웃점, 그래서 I, O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꿀팁이죠, 그죠? 네. 그리고 취소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이따가 실습하면서 설명할 거고요. 요것만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메인 트랙 마그네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영상을 다른 클립을 이렇게 이쪽 좀 멀리에서 놔도 얘가 탁 붙어요. 이렇게. 자, 이것을 우리가 메인 트랙이라고 합니다. 자, 메인 트랙만 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빈 잔물결 구간이 없이 이렇게 딱 붙여주는 것이 이 옵션입니다. 자, 얘를 끄면은요, 자, 얘가 어떻게 돼요? 내가 임의로 이렇게 마음대로 위치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다시 키면 탁 붙어요. 그래서 요거는 단축키를 외워놓고 쓰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스냅 기능은 보통 그냥 켜놓고 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연결 끄기라고, 연결 키기 또는 연결 끄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글씨를 하나를 넣어볼게요. 위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텍스트를 딱 누르시고요. 여기 기본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 텍스트, 얘를 이렇게 가져다가 놔볼게요. 자, 가져다 놨고요. 재생 헤드를 글씨를 바꿔야 된다. 그럼 항상 재생 헤드가 그곳에 있어야 돼요. 얘가 여기 있으면 이곳에 있는 프레임, 이미지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자, 얘로 딱 움직여졌습니다. 자, 움직일 때는 요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해도 잘 움직여져요. 얘는 너무 잘 움직여져서 네, 프리미어 쓰시는 분들은 오히려 불편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연결이라고 그냥 글씨를 쓸게요. 자, 글씨도 우리가 이렇게 글씨 클립이 선택되어 있을 때는요, 이 오른쪽에서 모든 내용들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거는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거 설명하면 오늘 특강 끝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얘가 이렇게
연결도요, 옵션을 딱 누르시면 연결 설정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뭐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다 연결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메인 트랙에가 움직이면은요, 이 글씨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예, 잠깐 끌까요? 자, 이렇게. 그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끄면 어떻게 돼요? 자, 메인 트랙 다시 끌게요. 자,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메인 트랙과 연결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게 연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요. 요거는, 자, 우리가, 여기 이름이요. 딱 가면 미리 보기 축이라고 되어 있죠. 미리 보기 축. 자, 이렇게 노란색 선이 나와서요. 재생헤드를 움직이지 않고도 영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어디 지점인지, 나 여기로 갈 거야. 그럼 딱 눌러서 재생헤드를 이동시켜 줄 수도 있고요. 미리 보기로 가져온 애도, 자, 여기 지금 제 거 여기 위에 있네요. 그죠? 노란색 선이 보이죠? 얘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빠르게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켜져 있으면 가끔 불편하거든요. 가끔이 아니라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끄고 필요할 때 켜고 쓰시면 됩니다. 자, 돋보기는 요거 타임라인 크기 조절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축키는 우리 얘가 컨트롤 플러스일 거예요. 컨트롤 플러스. 저는 이제 단축키를 프리미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꾸긴 했지만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를 통해서 네, 확대,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단축키는 이 위에 있고요. 요거는 우리 대표님들이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도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두 번째 차트가 요거예요. 네, 패컷하고 친해지기. 네. 단축키요, 여기 있습니다. 상단에 여기 있고요. 저는 확대가 원래가 여기가 컨트롤 플러스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플러스만 씁니다. 그냥 클릭하고 마이너스, 클릭하고 플러스, 그리고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프리미어를 쓰시는 분들은 단축키를 좀 바꿔놓고 쓰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메뉴, 서브 메뉴, 상세,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이 있고요. 자, 오른쪽 아까 설명을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갔네요. 그죠? 자, 얘는 내가 클립을 선택할 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 전문가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속성에서 내가 필요한 영상의 크기라든지 배경 제거를 한다든지 마스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속성에서 다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선생님하고 저하고 모양이 좀 달라요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자, 여기 레이아웃을요. 요 레이아웃을 이렇게 기본이냐, 미디어냐, 그 다음에 특성이냐, 세로냐, 저는 세 번째 거로 놓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타임라인이 이렇게 길게. 저는 효과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주기 때문에 특성을 조금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합니다. 영상들 연결 부위 자연스럽게 처리되나요? 자, 영상들 연결 부위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우리가 장면 전환 효과를 그래서 좀 넣어주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대표님. 목적에 따라서. 그죠. 캔바에 템플릿이 많아서 그거를 쓴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도 템플릿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끌 거고요. 자, 지금 저장한 거는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를 눌러서 바꾸시면 돼요. 눌러서 바꾸고 저는 이제 삭제할게요.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으면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 이 캡컷도 템플릿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왼쪽에 템플릿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 템플릿은요, 제가 이거를 또 먼저 조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자, 우리나라는, 지웠나 보나? 예, 지웠네요. 자,
캡컷 같은 경우도요, 템플릿 크리에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혹시 오늘 들어오신 대표님들 중에 나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사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 캡컷 템플릿 검색하셔서 템플릿 만들어서 네, 그거 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 수익 창출이 돼요. 영상 샘플이요? 네. 지금 우리 아까 일단 미어캣 클래스에 들어가시면은요, 그곳에 자료들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갈게요. 자, 우리 템플릿에 가면요, 여기에 지금 뭐 인트로 시작 화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우트로, 여행, 패션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템플릿들이 여기 얘도 존재해요. 자, 그런데 우리 좀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캡컷에서 우리 템플릿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은 얘를 수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조금 못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네, 어떻게 하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인트로로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뭘 할까요? 그냥 이걸로 할까요? 자, 예를 들면 얘를 자, 템플릿 사용.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왔죠. 자, 이때 여기 보시면은요, 숨기기 여기 있습니다. 자, 얘를 딱 누르면은요, 얘가 이렇게 숨겨져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딱 누르시면 펼쳐집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얘는요, 뭐가 있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할까요? 자,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자,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미지를 넣을 겁니다. 자, 얘는 그냥 압축해서 줘버리는 게 낫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는 아무 이미지나 우리 대표님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이미지 넣으셔도 돼요. 자, 이곳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넣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 그냥 바뀌었죠.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두 번째. 그러면은 홀더. 두 번째 거는 뭐 넣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거 넣을까요? 자, 얘를 이렇게 두 번째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죠. 넣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거 누구 넣을까요? 얘 넣을까요? 넣습니다. 이미지만 이렇게 넣어주면 일단은 끝난다. 1차적으로. 자, 이렇게 좀 이제 생각하면서 넣어주면 더 좋고요. 마지막 아무거나 또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미지만 넣으면 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있습니다. 나 이미지 위치를 조금 바꾸고 싶고, 또 좀 자르고 싶어. 이런 경우는요, 자, 여기에 딱 가시면은요, 요거 수정 버튼 나오죠. 그죠? 자, 얘로 가요. 가시고 나서, 여기 보면, 이미지를 교체하는 거, 자르기라는 게 나오네요. 그죠? 네, 이미지로 넣으셔도 돼요. 저 지금 다 이미지예요. 자, 그럼 이렇게. 위치, 나는 여기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확인 눌러주면 얼굴이 나왔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AI가 멋지게 그려줬죠. 네. 그래서 원래 얘를 어떤 목적으로 할 거였냐. 여기 마지막 캡컷이, 마지막 씬 여기 있다. 마지막 씬은 여기로 가야 되겠네요. 자, 교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 있죠. 뭐가 궁금해요? 글씨. 나 케이크 광고인데 패션 글씨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럼요. 자, 얘를 딱 선택하시고요. 딱 선택하시고요. 자,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여기에 뚜루루루루루루 글씨 나왔죠. 그죠? 여기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패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제너레이티브 AI라고 이렇게 그냥 바꿔볼게요. 여기도 제너레이티브 AI. 자, 그렇게 바꿨더니 얘가 끝나버렸네요. 자, 바꾸실 때 이렇게 어디 갔냐? 요렇게. 예를 들어서 7번째 단락과 8번째 단락이 글씨가 같아요. 그러면 얘는 내가 바꿀 때도 글씨를 같게 바꿔주세요. 왜? 지금 보다시피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이 어떤 움직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글씨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거. 그죠? 요런 효과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위치나 글씨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는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도요. 되게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돼요. 화면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글씨 크기 이렇게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모퉁이 잡아서도 이렇게 글씨 크기를 조절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약간 글씨 크기가 잘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이곳에서 이렇게 글씨 크기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대신 단 아쉬운 거는 폰트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단점은 조금 있긴 합니다. 폰트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엇으로 템플릿으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자, 이거를 모바일로 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여기에 보시면 자, 가로 세로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눌러서 자, 얘를 9대 16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더불어서 요거 기능도 켜주면 좋습니다. 모바일일 때는. 자, 얘를 나는 유튜브 쇼츠로 할 거야. 그러면 유튜브 쇼츠에 이렇게 그리드 요게 나와요. 누구를? 얘를 눌러주시면. 그래서 글자 바꾸는 건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얘를 클릭하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곳에서 글씨 내용은 바꿀 수 있지만 글씨 폰트 무엇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글씨 내용만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템플릿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굳이 안 나가더라도요. 자, 위쪽에 보면 템플릿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 딱 눌러주셔서 이곳에서 보셔도 돼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추석이잖아요. 많지는 않더라고요. 추석은 아무래도. 왜? 아직은 유럽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 위주여서.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Fly me to the moon.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원하는 이미지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템플릿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템플릿. 거의 모르시더라고요, 의외로. 잘 안 쓰시, 이 좋은 기능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것도 닫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홈으로 갔고요. 템플릿만 활용해도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됐어요. 네. 10시 7분입니다. 자, 전문가 따라잡기죠. 사실 이 전문가 따라잡기는요, 저희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쉽지 않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기능도 많이 있지만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잠깐만요. 원래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저거는 어차피 자동 자막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요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 자, 이거는 영상을 그냥 안 보낼게요. 대표님들 그냥 영상 4개나 그냥 사진 이미지로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지금 제가 알려드리려는 거는 요거입니다. 일단 영상 4개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는 뭐 간단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얘를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멈추고요. 자, 배경을 글라디언트를 적용하는 거. 요것을 할 거예요. 캔컷은 프리미어하고 다르게 프리미어는 기본 도형 그리는 거 있어요. 사각형 원. 근데 얘는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글라디언트 기능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 단색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뭐부터요?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영상은 제가 드린 오늘 조금 전에 드린 그 영상 4개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요, 대표님들 그냥 실습 따라 안 하고 보셔도 돼요. 이거는 보셔도 됩니다. 자, 4개를 배치를 시킵니다. 둘, 셋, 넷. 자, 그 다음에 우리 방향키 위아래 있죠. 방향키 위아래를 하면 이렇게 점프가 돼요. 클릭 끝나는 부분은.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가장 짧은 영상을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 전부 다 자를 겁니다. 선택 도구로 모든 클립을 선택을 했고요. 무엇으로? 여기에서 날리기. 오른쪽 삭제 버튼 눌러주면 그냥 끝. 너무 편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얘네들 모두 다 선택하고. 자, 프리미어는요, 이거 클립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해서 크기 조절 못해요. 네, 얘는 됩니다. 함께 조절하고요. 그리고 50%, 뭐야, 550 할 뻔했습니다. 50 이렇게 해서 줄여주고요.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선택 해지 하나씩 움직여서 가져다 놓습니다. 스냅 기능이 있어서 딱 붙어요. 딱. 딱. 그럼 끝났네요. 그죠? 자, 그런데 얘네들을 뭐를 한다? 배경을 넣기 위해서 일단 크기를 조금 조절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하나하나를 50이 아니라 40으로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또 여기 붙여줘야 되겠네? 네, 이렇게 노가다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얘네들을요. 자, 우리가 하나의 이 4개의 클립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복합 클립이라는 겁니다. 자, 프리미어에서는 중첩이라고 얘기하죠. 자, 복합 클립. 그러면 얘가 이렇게 모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폴더처럼 한 곳에 모아진 거는요. 더블 클릭하면 이곳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바깥으로 나갈 때는 요걸 눌러서 바깥쪽으로 나가줄 수가 있대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합 클립 실행 취소를 누르면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복합 클립. 자, 그 다음 뭐예요? 얘를 80% 정도 작게 할까요? 자, 만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대표님들 배경 넣는 거, 그 대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오늘 수업하는 거는 유료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료가 좋은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자, 무료로 쓸 때는 여기 미디어에서 라이브러리로 간 다음에 여기서 네, 색지를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놓고, 그죠? 무료로 쓰는 경우는 그 다음에 이 색지를 90%로 돌린 다음 크기를 키워주고, 그 다음에 영상을 위로 올려줘야 되겠죠. 색지를 아래로 내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이 방법이 아니라, 색지 지우겠습니다. 자, 이 방법이 아니라, 자, 요거를 그냥 4개의 영상을 배치를 못 하시더라도요, 하나만 하셔도 돼요, 대표님들. 혹시라도. 자, 그냥 이렇게 하나만 가져와서 이 하나를 크기를 줄여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딱 클릭하고요.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은 캔버스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이 캔버스는 메인 트랙, 즉 이 첫 번째 있는 이 메인 트랙만 나옵니다. 자, 이 메인 트랙에서요. 자, 여기 삼각형 딱 눌러서 펼쳐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없음을 색상으로 바꿔주시면은요.
이렇게 색상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딱 눌렀더니 끝. 그죠? 이렇게 색지 그냥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대신 이제, 자, 우리, 아까 글라디언트 같은 배경을 넣을 때는요, 조금 다른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자, 영상 클립, Alt키를 눌러서 복제를 했고요. 자, 얘가 클립이 위로 올라가면, 자, 뭐가 없어져요? 여기 아까 캔버스라는 게 사라집니다. 캔버스라는 게. 아, 네, 한글. 자, 한글은요, 여기서 해야지. 자, 여기 보면 설정에 들어가셔서요. 위에 메뉴 설정에 들어가시면요. 일반에 가서 여기에서 한국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메뉴에서 설정, 일반, 한국어. 자, 글라디언트 형태로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영상을 위로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어디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색지 하나를 가져올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색지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캔버스에서 색상으로 갈 거고요. 색깔 아무거나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티나게. 자, 이 색지는요. 이렇게 그냥 아래쪽 빈 곳에다가 그냥 버리시면 돼요. 요건 이렇게 내려서. 그러면은 끝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 색지 하나를 더 가져오는 겁니다. 색지 하나를 더 가져와서 중간에다가 영상 중간에 넣어줄 거고 길이 맞춰줄 거예요. 그리고 얘는 90도로 돌려주겠죠? 그 다음 크기 키울 겁니다. 이렇게 키웠어요. 아, 그거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단축키 충돌인데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대표님. 그냥 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얘를, 요거는 지금 원래 고급 기능으로 가는 건데, 얘를 선택하고요. 그냥 따라하세요.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 자, 동영상의 마스크입니다. 자, 동영상의 마스크. 자, 얘를 딱 클릭을 하시고요. 마스크 추가 버튼 누를게요. 마스크 추가 버튼. 그러면 이렇게 마스크 하나가 생길 거예요. 없앨 때는 여기 X를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자, X 삭제됐죠. 다시 마스크 추가. 자, 그러면은 이 마스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즉, 이 마스크는 뭐냐? 자, 우리 대표님들 마스크 쓰고 다녔었죠. 가리는 목적이죠. 그죠? 가리는 목적. 그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달리 말하면 보이고 싶은 부분만 보이게 하는 게 마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은 분할을 눌러볼 거예요. 첫 번째 거 분할. 그러면은 이렇게 반절로 분할됐죠. 반절로 색깔을 조금 촌스럽게 조금 바꿔야 되겠다. 우리 대표님들 보기 편하게요. 자, 이렇게 촌스럽게 좀 바꿀게요. 다시 마스크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스크도 여기 옵션이 이래서 제가 얘를 뭘로 놓고 써요? 요거 특성 세 번째 거로 놓고 쓰는 겁니다. 요 밑에 거를 계속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분할로 놨고요. 자, 여기 회전을 90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위, 아래로 만들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위치는요. 요 위치는 여기 잡아서 움직여보세요. 이 가까이서. 그러면 얘를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선 가까이에서 꽉 누르고 움직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글라디언트 형태로 할 거예요. 원래로는 패더라는 것을 줘야 됩니다. 패더. 패더는 경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경계를 부드럽게.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글라디언트가 됐죠. 자, 그 패더는 요거입니다. 요 동그라미 잡아서 패더 0, 패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좋은 기능이죠. 그죠? 네.
그래서 또 뭐가 있냐면요. 그냥 들어온 김에. 이것도 재밌는 기능. 자, Alt키 누르고 복사했어요. 다시 그냥 100으로 바꿀게요. 자, 마스크에 보면요. 마스크 추가에 텍스트가 있대요. 텍스트 눌러보세요. 텍스트.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미어클이었죠? 미어캣? 클래스? 네, 미어캣 클래스라고 글씨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폰트를 조금 두껍게. 어디? 자, 그러면은 요렇게 돼요. 자, 배경색이 너무 진짜 인간적으로 안 이쁘게 만들어지긴 했죠. 그죠? 자, 다른 걸로 조금 뭘로 할까요? 컬러 요 정도? 요 정도?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대표님들. 이 안에 글씨 안에 네, 영상이 보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우리가 몰라서 안 쓰는 거예요, 대표님들. 이렇게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그죠? 네. 그래서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고급 기능 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다 지울 거고요. 미디어에서 우리 장면으로 요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 보시면 뭐 이거 하얀색으로 그냥 칠해서 안 보이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 잔머리. 자, 그런데 좀 빨리 가자. 자, 탁, 탁, 탁.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이런 것들도. 조금만 응용하면 재밌죠. 그죠? 네.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다른 걸 알려드려야 돼서 이거는 그냥 패스할게요. 저는 지저분한 게 싫으니까 삭제. 그 다음에는 요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좀 재밌게. 자, 요거는요. 자, 슬로우 탁 빠르게. 자, 이거 너 아니야. 다 함께 보여줬죠? 자,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오토바이가 딱 가는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슬로우로 나왔다가 축 요거예요. 되게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볼게요. 자, 오토바이 넘어갑니다. 네, 오토바이가 열심히 갈 거예요. Recording stopped. 뭐죠? Recording in progress. 어버스님 뭐 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가져왔고요. 자, 얘 가져다가 놨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9:16으로 맞출게요. 자, 그러면은요, 얘가 원래가 소리는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빨라요. 그죠? 이렇게 빠릅니다. 그런데 얘를 재밌게 속도를 조절을 할 때는요, 우리 그 프리미어에서 다키 프레임을 해야 되는데, 얘는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속도라는, 네, 탭이 있을 거예요. 자, 속도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곡선으로 갑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자, 얘가 뭐냐. 일정하게 가서 내려간다는 거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고요. 일정하게 가다가 위로 올라가는 건 속도가 빨라진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가다가 속도가 느려져야죠. 그죠? 그래서 요걸 누릅니다. 딱 눌러주시면은요.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뭔가가 이상한 게 생겼고요. 가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죠? 자, 보면 슝 이렇게. 근데 되게 처음에 너무 빠르죠. 원래 속도보다 빨라졌습니다.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자, 이게 중요해요. 조금 여기를 키워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배속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촬영된 속도예요. 얘보다 선이 위로 가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얘보다 내려가면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빨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속도로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얘를 눌러서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가운데 딱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가운데 이렇게 딱 클릭하고 이 가운데 지점 잡아서 내려주시면 얘가 이렇게 같이 내려와요. 이렇게. 그리고 자, 얘를 클릭하면 여기 재생해도 위치 보이죠? 그죠? 재생해도 위치 지금 오토바이가 여기 정도 달려가는 지점이네요. 그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따로따로 내릴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내리다 갑자기 팍 빨라지겠죠? 그죠? 하나씩 이렇게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얘는 네, 도착 지점이 맞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도착 지점에서부터 원래 속도보다 조금 빠르게 그냥 가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점. 자, 얘가 보시면 쭉 가다가 여기에서 탁 하늘에 떨어지는 여기 있죠. 나는 이 지점부터는 느리게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잡아서 여기에다 이렇게 당겨 주시면 돼요. 그리고 너네들은 좀 더 많이 느리게 볼까요?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가다가 슝 느린 지점은 너무 일찍 시작했네요. 그죠? 이렇게 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답답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잡아서 올려주시면 돼요. 너무 느려. 네, 너무 느렸죠?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서 뿅 느려서 촥 빠르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속도 조절을 누굴로 이 곡선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좋다. 그 대신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있는 건 다 유료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7일 무료 버전 쓰는 거, 네, 구글 계정 하나를 더 만들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재밌는 것 중에 요거 해드릴게요. 요거. 도전 컴퓨터 아카데미. 자, 이렇게. 자, 이게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분신이 이렇게 하나씩, 네, 버리고 갑니다. 네. 점프 버렸고. 자, 이렇게. 자, 요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얘는요. 실질적으로 요 기능을 만약에 어도비에서 만든다.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노가다입니다. 네, 노가다. 그런데 캣컷은 너무 쉽게 돼요. 자,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죄송합니다. 예요. 자, 요거 버릴 거고요. 또 그냥 버리겠습니다. 자, 둘 중에 뭐 할까요? 우리 대표님들. 시간상 두 개 다는 못하고요. 자, 얘가 1번. 자, 얘가 2번. 네, 뒤에 거 다들 그럴 줄 알았어요. 네, 2번 누를 것 같았습니다. 2번 해볼게요. 자, 2번에 해당되는 영상 또 갑니다. 잠깐, 어버선님 지금 10시 반인가요? 정확하게 10시 27분이거든요. 네. 그냥 편히 하시면 됩니다. 네. 편히 할게요. 네. 네. 여러분들 시간 구애 없어서 되는 거죠, 맞죠? 네. 제가 그래도 11시 안에는 최대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준비를 너무 많이 했군요, 제가. 네. 캣컷 여신, 미영생, 여신, 감사합니다. 네. 재밌어요. 그죠.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제가 11시까지 최대한, 네. 핵심적인 것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 하겠습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우리, 캣컷 안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능 모르면.
어떡해요. 졸려서 자야 해요. 네. 자, 일단 화면 사이즈. 네, 바꿔줬고요. 어디에서? 여기서 바꿨습니다. 네,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를 하냐? 자, 얘를요, 우리 이 사람만 분리를 시킬 거예요. 사람만. 자, 분리를 시킨다는 얘기는 Alt키를 눌러서 이 영상을 위로 하나 복사를 합니다. 여기로 복사. 누구? Alt키. 자, 그리고 밑에 거는 잠깐만 눈을 꺼볼게요. 눈을 꺼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뭐예요? 얘를 선택하고요. 너무 쉬워서 죄송하다고 했죠. 갑니다. 동영상의 배경 제거에 자동 삭제예요. 누를게요. 그러면은요, 배경이 이렇게 자동 삭제가 돼요. 이 기능을 응용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멈춤. 얘는 지울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뭐를 하냐? 중요한 거는 얘가 가다가 이 영상이 움직이면 안 되고 얘가 분신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지 컷을 만들어야 돼요. 정지 컷. 자, 어떻게 하냐? 보세요. 자, 일단 얘를 Alt키를 누르고 복제하는 건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지 컷을 여기서 정지 컷 하나를 만들고 싶어요. 그 부분에다가 재생헤드를 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프리즈라는 게 있어요. 즉, 그 프레임 한 장 이미지로 그냥 얘를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프리즈. 자, 얘를 딱 누를 거예요. 그리고 영상으로 했던 이 앞과 뒤에 있는 애들은 지웁니다. 그 다음에 얘는 끝에까지 남아있도록 이렇게 늘려줘요. 우리가 이렇게 정지된 이미지, PNG 파일이라든지 JPG 파일들은요, 영상으로 타임라인으로 가져오면 시간을 마음대로, 프레임 길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한다? 배경 제거, 자동 삭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보시면, 얘가 이럴 줄 알았어. 가끔 제거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제거가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죄송하게도 위치를 조금 바꿔주세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얘가 가끔 희한하게 그래요. 자, 다시 프리즈. 그리고 앞에 뒤에 주고, 자, 여기 배경 삭제. 다시 한번 볼까요? 얘가 오늘 배경 삭제 되게 하기 싫은가 봐요. 이 녀석 오늘 되게 하기 싫어한다. 그죠? 다시 그럼 이렇게 하지? 자, Alt키 누르고 짠머리 굴릴게요. 자, 먼저 배경 삭제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남아있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뭐를 한다? 얘를 잡고요. 요거 잡고 다시 여기서 프리즈.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 얘 지우고, 요거 땡겨주고. 뭐 안 되면 잔머리 굴려야죠. 좋은 말로 일머리.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시 남겼죠.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이 지점 Alt키 눌러서 복제, 그리고 프리즈. 지우고 이 지점은 잘 지우는지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자동 삭제. 오늘 자동 삭제가 영 자동 삭제 못하네요. 그죠? 그러면 다시 영상 잡아서 올리고 배경 제거 삭제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프리즈 눌러주고 지우고 뭐 안 되면 되게 해라.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단계를 조금 많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도 330명이 넘게 있나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근데 오늘 살짝 자동 삭제 기능이 약간 마음 안 들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버리고 빠르게 그 녀석을 해드릴게요. 어디 갔니? 자, 바로 가져왔습니다. 자, 필요 없는 여기 지점은, 네. 자, 얘는요, 원래 영상이 이렇게. 그런데 아까 영상은 어땠어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영상이었죠.
그죠? 그러면은 뭐가 있다? 여기에 역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역방향. 딱 눌러주면 돼요. 오, 잘못. 바보. 죄송합니다. 네. 지금 급하게 하려고 했더니, 네. 자, 여기 반전이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어디 갔니? 자, 미러링. 네, 미러링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그러면 얘를 Alt키를 누르고 올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를 해줘요? 배경 제거. 자, 눈 꺼보면, 자, 이렇게 배경 제거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만 넣어주면 돼요? 밑에다가 텍스트를 넣어주는 겁니다. 텍스트 가져오고, 그리고 이 텍스트는, 네, 제가 더 좋은 컴퓨터. 전주 이렇게 글씨를 입력을 했어요. 자, 밑에 거 눈 켜주고 글씨 볼게요. 자, 그냥 촌스럽게 그냥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 요렇게 지금 가고 있죠. 근데 글씨가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급 기능이 또 들어갑니다. 자, 고급 기능이 뭐냐? 우리 아까 했던 마스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글씨를 선택하고요. 어디에서? 자, 여기로 갔더니 지금 뭐가 없어요. 글씨에는 현재 보면 마스크가 지금 안 보입니다. 그쵸? 이럴 때 하는 게 또 뭐다? 네, 중처 프리미어지. 네, 복합 클립입니다. 복합 클립. 딱 눌러주면은요. 자, 이제 뭐가 돼요? 여기에 네, 이렇게 마스크가 나와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마스크 추가 버튼 눌러서 요 녀석 그냥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얘 90. 마이너스 90 해야 되겠다. 마이너스 90.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가져다 놔요. 그리고 무엇을 쓸 수 있냐? 이 키프레임을 쓰는 게 정말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키프레임. 자, 키프레임은요, 명령. 즉, 예를 들어서 아까 이 글씨가 여기는 보이고 여기는 다 보여. 여기는 안 보이고 다 보여.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명령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키프레임이라고 해요. 키프레임. 그래서 자, 이 키프레임을 눌러줍니다. 그냥 눌러주시면 돼요. 굳이 이거 안 따져도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분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일단 여기 중간 지점, 이 지점에다가 놓고 얘를 이렇게 가져가 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뭐를 해야 되냐? 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성이 나오기 전에 보이죠? 그럼 얘를 일단은 뒤로 안 보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요. 이렇게. 근데 따라오는 게 좀 느려. 그럼 그 중간 지점에서 얘를 이렇게 갑니다. 그럼 자동으로 마름모 키프레임이 생기는 거 보이시죠? 가서 보였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멈춤 하다가 이제 여기 한번 쳐다보고 움직이는 이 지점에서는 다시 한번 너 지금부터 또 움직일 거야 라고 해서 미리 키프레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키프레임은 항상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겠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일단 다 보내봐요. 다 보냅니다. 여성이 다 나가야 되니까. 전주 여기까지는 다 보이게끔. 자, 이렇게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요. 재생헤드로. 자, 먼저 가잖아요. 그럼 밀어. 또 가자. 그러면은 여기 좀 느리죠. 이제. 그러면은 잡아서 자, 야가 또 살짝 동영상. 네, 마스크. 네, 됐죠. 그리고 이거 잡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아까 여기 살짝 글씨가 보이는 부분 있었어요. 여기 보이죠? 이런 것들은 다시 잡아서 안 보이게끔 이 뒤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약간 수작업.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Z 맞습니다. 뒤로 가는 거. 실행 취소. 그리고, 네. 맞아요. 이거 키프레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서 마스크를 써버려갖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렵다고 느낀 이 키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다른 예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키프레임 할 때마다 하는 이미지예요. 요거입니다. 포토샵에서도 프리미어에서도 항상 네 키프레임 캡컷에서도 설명할 때 얘가 근데 이 친구가 힘들 것 같아요. 맨날 손 들고 있어서 네, 아재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해놓고 쑥스러워서 바로 아재 개그라고 해. 그죠? 자 요거는 한번 같이 해보시게요, 대표님들. 자, 제가 대표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먼저 요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캡컷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형, 원형이나 사각형 도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누구로 할까? 그래, 그냥 라이브러리에서요. 요것에 그냥 할게요. 자, 얘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얘를 원처럼 만들 때도요. 마스크를 씌우는 거예요. 마스크 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씌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갔고요. 자, 설명을 위해서 제가 하나를 만들었고요. 자,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은 지금 이 원이 있죠. 자, 이 원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런데 현재 보면은요. 잠깐 얘 눈 끌게요. 현재 보면은 얘가 지금 몇 초까지 되어 있어요? 우리 2초까지 되어 있습니다. 2초까지. 우리 대표님들은 기본 5초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즉 얘는 현재 프레임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프레임은 시간이에요. 시간. 즉 이 원이 자, 이 원이 2초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게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이 프레임에 명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너는 움직임을 줄 거야. 그게 뭐냐? 요거입니다. 키프레임. 변형, 움직임이죠. 원래는 이제 위치만 잡아도 되는데 그냥 이거 잡으셔도 돼요. 자, 얘를 잡고요. 자, 너는 위에 있어야 돼. 위로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너는 위에 있어. 그게 뭐예요? 여기 마름모로 되어 있죠. 이게 키프레임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너는 끝날 때 정도는 아래에 있어야 돼. 원래 키프레임을 누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누르고 바로 적용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처음이니까 누르고 한다 생각하고 얘를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돼요. 자, 보시면 뭐 했어요? 자, 첫 번째 키는 위쪽에 있어. 그리고 마지막 키는 아래쪽에 있어. 라고 해서 위치만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점점 내려옵니다. 이게 키프레임이에요. 즉,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키프레임이, 자, 이 키프레임 위치를 제가 조금 앞쪽으로 당겨볼까요? 이렇게 가까이. 자,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럼 시간이 짧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슝, 야, 슝 했는데 안 내려왔어. 슝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키프레임 사이가 가까우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얘네 사이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속도가 느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캡컷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기능도 많이 있어요. 되게 좋은 기능들이. 네, 이런 것들을 저기에서는 네, 어도비는 다 구매를 하거나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도 이렇게 키프레임으로 해서 만드는 요거 지금 보면 밀기 U, 밀기 R, 밀기 L 이게 다 키프레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키프레임을 아시면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예를 들면 요렇게
다음으로 넘어가 버려서. 네. 자,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글씨가 사람 뒤에 이렇게 백그라운드라는 글씨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만들 거예요. 이런 것들이보다 키프레임으로 하는 겁니다. 네. 캐커 애니메이션기는 짱! 그것만이 아니에요, 대표님. 엄청 짱 많아요. 자, 그래서 하나만 해볼게요. 자, 얘를 Alt키를 누르고 복사했고요. 자, 왜 복사했냐? 우리 글씨가 사람 뒤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요. 배경 제거를 눌러서 자동 삭제 버튼 눌러볼게요. 끝났네요. 그쵸? 이게 전문가, 네, 프리미어 전문가나 에펙 전문가들이 보고 그냥 거의 기절하던데요. 이거 보고. 와, 거기선 녹아던데. 진짜 녹아다요. 진짜. 자, 끝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글씨. 가져다가 이 사이에다 넣어줘야 되겠나요? 위에 있으면 텍스트가 이렇게 위에 있으니까요. 그죠? 자, 여기는 그냥 우리 아까 뭐였죠? 미어캣 캣이 아이죠? 캣 클래스라고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는 그냥 두꺼운 폰트 줄게요. 자, 그리고 회전 주면 되겠죠? 그죠? 어디 갔니? 여기 회전. 자, 이렇게 회전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하면 돼요? 길이는 맞춰줄 거고요. 자, 얘가 이 사람 뒤에 있을 건데 조금 이따 내려주면 되니까 처음에는 위에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90 해야 된다. 자, 처음에는 위에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키프레임. 자, 처음에 너는 위치, 변형이죠. 변형, 여기 보면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변형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 그냥 임의로 이렇게 내려줘도 돼요. 그리고 얘를 아래쪽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 자, 보시면 이렇게. 오, 엄청 빠르죠? 슝! 그죠? 빠르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키프레임 사이를 벌려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근데 지금 사람 위로 글씨가 나옵니다. 무엇을? 얘를 위로 올려주면 끝.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뭐요? 배경 눈 켜주면 끝나겠죠? 글씨가 흰색에서 안 보이네요. 그죠? 글씨색 바꿔주겠습니다. 쭝쭝쭝쭝쭝쭝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프레임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요. 그 많이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놈이 아니군요. 자,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예요. 재밌죠? 그죠? 부실해요. 네. 자, 보시면 찰칵 바뀌고 찰칵 바뀌고 찰칵 바뀌고 이런 것조차도 가능. 키프레임이나 배경 눕기 제거로 또 가능합니다. 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배경 제거나 이것도 키프레임이 들어갔거든요. 거의 사람 뒤에 글씨. 영상에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글씨가 여기 뒤에 있네? 이런 느낌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도, 네. 앞에 글씨가 작았다가 나오는, 너 왜 안 나오냐? 슉 나오는. 이게 키프레임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네, 더 시간이 벌써 11시여서 살짝. 이것도 키프레임을 가지고 이런 영상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거. 오늘 성격이 급하네요. 딱딱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키프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스크 플러스 키프레임. 열렸죠?
키프레임입니다. 움직임 줬잖아요. 자, 확 열렸네요. 달려갑니다. 속도 슝, 음악에 맞게. 보이죠? 어떤 걸로 작업을 했을까?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까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맞아요. 템플릿 잘 활용해도 요런 거. 야, 그 다음에 건방진 발. 네. 그리고 요런 거. 자,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 그죠? 자,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특히 키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 들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게 키프레임이에요. 얘도 지우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하나만 더 보내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영상으로 하셔도 돼요. 캡컷이 블루 캔버를 대신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각각의 그게 특징이 있어서 정밀한 작업을 한다라든지, 사실 그 영상 전문가님들은, 네, 블루 캔버를 안 써요. 캡컷은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밀한 작업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목적에 따라서는 네,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완성본이 왔네요. 이런. 설마. 영상이 완성본이었네요. 그냥 할게요. 다른 걸로. 네. 산 영상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자, 트랜지션 효과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잉크 번지는 게 있습니다. 자, 얘를 요렇게 가져다 놨어요. 길이는 영상에 맞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지금 보면 얘가 검정색으로 해서 이렇게 번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검정색으로 이렇게 퍼지는 요런 영상입니다. 자, 얘가 자, 여기 보시면 혼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곳에서 보면 밝게 하기, 화면, 자, 이렇게 밝게 하기, 화면, 그 다음에 어둡게, 그리고 오버레이, 이렇게 바꿈으로써요. 요 느낌이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얘는 밝게 하기나 화면으로 놓으시면은요. 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두운 영역의 아래에 있는 영상이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 네, 효과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즉, 여기에 있는 이 화면이라는 것은 검정색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액체도 가져가 볼까요? 액체. 액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앞에는 조금 잘라내 버려야 되겠다. 그죠? 필요 이상.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얘도 여기 보면 아까 봤듯이 우리가 밝게 하기, 화면 어둡게 하기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자, 보면 어둡게 하기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그죠? 닦아내면서 밑에 있는 영상을 보입니다.
어떤 영상이 마스크일까요? 위 영상은? 그래서 이런 트랜지션 효과나 파티클 같은 경우도요. 여기에 보시면 이런 파티클 이런 영상도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 있죠. 여기 눈 내리는 것 같은 이런 영상들. 이런 영상들 같은 경우도요. 보면 여기는 잘라버립시다. 얘 선택하시고요. 여기 기본에서 자, 얘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화면으로 바꿔볼까요? 그랬더니 보세요. 보이나요? 이렇게 눈 내리는 이런 느낌을 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어 아니 그 우리 캡컷에 보면은 이런 파티클 영상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예를 들면 이것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런 거 영상을 딱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거 바꿔보세요. 그럼 밑에 있는 영상과 위에 있는 애들을 이렇게 조금 조화롭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넣어서 근데 이렇게 지금 보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눈 내리는 거라든지 bokeh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바로 이렇게 잉크나 붓 효과는요, 이렇게 파티클만 별도로 판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직접 촬영한 것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조금 많이 보면 좋은 것들이 여기에 보면, 우리 편집 효과에 보면 인물이나 이런 분들 보정하는 것들이 또 괜찮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 건 안 가져왔구나. 자, 예를 들면 편집 효과에 보면은요, 요렇게 인물 흔들리는 요런 느낌. 자, 요런 거. 그죠? 자, 이런 것들 여기다 가져다 놓으시면은요, 자, 볼까요? 이렇게. 그냥 만들어줘요. 우리가 키프레임 필요 없이. 그죠? 요런 것들. 지울 때는 선택해서 삭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여기 한 번씩 보시면 좋은 게 편집 효과라든지 스티커라든지 그 다음에 전환 효과라든지 요런 거, 그리고 영상을 선택했을 때 여기에 보면 애니메이션 아까 있었죠? 우리 애니메이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합을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불어서 이제 요거는 또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와, 프리미어, 그죠? 프리미어 안 배워도 저 요즘 그래서 요즘 프리미어 안 하고 거의 다 우리 전문가들 다 캡컷으로 알려줘요. 너무 쉬워서. 시간이 되게 빠르게 그냥 금방 가잖아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자, 대표님들이 이제 뭐가 있냐. 내가 예를 들어서 무료로 쓰면 뭐를 못 한다고 했어요? 이 프로젝트 동기화를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죠? 프로젝트 동기화를 할 수가 없는데 현재 내가 작업하고 있는 이것을 사무실로 가져가고 싶어요. 요 파일을. 요 작업하는 파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름. 자, 이름이 지금 저는 0616 가로 열고 1번이에요. 자, 이것도 폴더가 윈도우 10이냐 11이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윈도우 11인 경우는요. 자, 어디 갔니? C 드라이브에 그리고 사용자에서 유저로 가서 여기 보면 앱 데이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앱 데이터에 로컬까지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거는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아이고. 어디 갔니? 앞쪽에다 해놨군요. 자, 얘는 제가 캡처해서 좀 드릴게요. 이거 외우기가 어려우실 거라. 캡컷 AI, 네, 그 립싱크 이런 것도 잘 되고요. 제법 잘해요. 캡컷도 AI가.
아, 네. 지금 우리 대표님이 강의 관련 자료 좀 올려주세요. 라는 게 지금 현재 그 우리 예제 파일들은 다 가고 있고요. PT 자료는 제가 공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앱 데이터에 로컬로 갔어요. 그러면은 11이면 여기 캡컷 드래프트라는 폴더가 별도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단 캡컷 드래프트 11이 있는 경우는 그러면은요.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현재 내가 작업한 파일들입니다. 네, 여기 컴퓨터에서. 그래서 아까 요거 있죠. 0916 가로 열고 1번. 그죠? 이것을 복사해서 사무실에 있는 폴더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같은 자리에다가. 그러면은, 네, 요 파일을 열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소스 파일들은 당연히 별도로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얘가 소스까진 가져가진 않고, 이 편집한 내용만 가져간다. 편집한 내용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윈도우 10은요, 앱 데이터, 로컬, 캡컷, 그 다음에 유저 데이터, 프로젝트, 그 다음에 컴 어쩌고저쩌고 드래프트, 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대표님들이 조금 기억해 주시면 이 파일을 가져가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또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대표님들이 예를 들어서 내 거 캡컷이 용량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 그럴 때 지우셔도 되는, 필요 없는 것들은 아까 그 폴더에서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필요 없는 게 있어. 그러면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은근히 용량을 많이 차지해요. 제 것도 보면 1기가 넘었고요. 2기가 넘었고요. 지금 2.47기가네요. 이 파일만. 원본 영상 빼고. 그죠? 그래서 파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금 빠르게 설명을 했고요. 네. 우리 실용마 박사님이 낙서를 해주시네요. 언제 주셨습니까? 네. 자, 어떻게 우리 대표님들 조금 재밌으셨나요? 아직도 지금 300명이 넘게 계시네요. 그죠? 네.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영상 편집 툴 뺨치는 캡컷 영상 편집 기술. 그죠?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습니다. 하트도 날려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대표님들 제대로 배우고 싶지 않냐? 네. 어때요? 제대로 배우고 싶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 또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제가 홍보할 때 릴레이 그 신청서 작성하신 분들만 저희가 초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박사님? 그죠? 그 이유는 조금 있으면 아실 것 같습니다.